밝고 햇살 가득한 수녀원 성당 안에 고급 검은색 양복을 입은 40대 초반에 잘 차려입은 사업가가 바닥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사죄하는 손동작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30대 후반의 아름다운 한국 여성은 수수한 회색 수녀복과 흰색 수녀모를 쓰고 평온하고 자비로운 표정으로 두 손을 부드럽게 모으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진그룹 회장 강민준 43세는 오전 10시에 성마리아 수녀원에 도착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자선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비서 2명과 함께 수녀원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수녀원 원장 마리아 수녀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원장 수녀는 60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뒤 원장 수녀의 안내를 받아 수녀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 수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먼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2층 교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민준 회장은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5살에서 10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교실 앞쪽에서 한 수녀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회색 수녀복을 입은 그 여인은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무심코 그 수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뒷모습, 그 목소리, 그 손동작. 1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원장 수녀가 그 수녀를 불렀습니다. 안나 수녀님, 잠깐 이리 오시겠어요? 수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연이, 10년 전 자신이 파혼한 그 여자, 한때 자신의 약혼녀였던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수녀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민준 회장을 보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원장 수녀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한진그룹 강민준 회장님이십니다. 안나 수녀님은 우리 수녀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연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10년 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준 회장은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민준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준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연희는 민준 회장을 잠깐 쳐다본 후 다시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원장 수녀가 말했습니다. 안나 수녀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벌써 이곳에서 10년째 봉사하고 계십니다. 10년. 그 말이 민준 회장의 귀에 쿵 하고 울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그녀를 떠나보낸 바로 그때부터 그녀는 여기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나머지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원장 수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팔짱을 끼던 그녀. 밝게 웃으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녀. 그 여자가 왜 여기 수녀가 되어 있는 걸까?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일정이 끝났습니다. 민준 회장은 차에 오르기 전 수녀원 건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2층 교실 창문 너머로 연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준 회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민준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회사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그 수녀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그녀. 수녀가 된 그녀.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던 그녀. 그 모든 것이 민준 회장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그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그는 위스키 잔을 든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민준 회장은 다시 성마리아 수녀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원장 수녀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 회장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안나 수녀님을 뵙고 싶습니다. 원장 수녀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안나 수녀님은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약속을 정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이틀 후 민준 회장은 수녀원 응접실에서 연희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수녀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10년 전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회장님? 민준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한때 자신을 오빠라고 민준 오빠라고 부르던 그녀가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 씨, 왜 여기 계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연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민준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연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더 이상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일이라고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그냥 놔두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민준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례지만 이제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민준 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빈 응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회장은 일주일에 2~3번씩 수녀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번번이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원장 수녀가 민준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안나 수녀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부디 그만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 회장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원장 수녀님, 안나 수녀님이 여기 오게 된 경위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원장 수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10년 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안나 수녀님이 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 수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민준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원장 수녀가 덧붙였습니다. 처음 석 달간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이름이 당신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민준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장 수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나 수녀님은 변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수녀원에서 가장 평온한 분이 되었습니다.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안나 수녀님이 과거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원장 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은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린 것 같습니다. 민준 회장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준 회장은 수녀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파혼을 통보받던 그날, 연희의 아버지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집안과 혼인할 수는 없다. 당장 파혼해라. 그때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연희에게 차가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때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가문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준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10년 전 서연희 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조사해 주세요. 모든 기록을 찾아보세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민준 회장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비 맞으며 수녀원 문을 두드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모습이. 민준 회장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 회장의 사무실에서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서연희 씨 집안 관련 자료입니다. 민준 회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연희 아버지의 사기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건은 2년 후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였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민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혐의? 그럼 연희 아버지는 결백했다는 말인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충격적인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민준 회장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당시 경쟁사였던 대성그룹과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이 연희 아버지를 모함하는 대가로 한진그룹의 사업권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하단에는 민준 회장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당시 부회장님이셨던 회장님 어머니께서
대성그룹과 공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희 씨를 떼어놓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민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럼 연희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말인가? 자신과 어머니가 그녀의 집안을 파멸시킨 것인가? 그날 저녁 민준 회장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강북구 평창동 대저택에 살고 있는 어머니 최숙희 68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왔구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민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요? 어머니가 연인의 집안을 파멸시켰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았잖아요.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벌이 됐다. 민준 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연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찌 됐든 내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한진그룹을 지켰다는 것뿐이다.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지금 수녀원에 있습니다. 10년째. 어머니, 당신이 한 짓을 아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표정이 흔들렸지만 곧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그 여자의 선택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민준 회장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대저택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연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민준 회장은 다시 수녀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희는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원장 수녀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원장 수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나 수녀님은 정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온을 지켜주시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민준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수녀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연희가 아이들과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녀 주위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연희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준 회장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연희 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주세요. 그분이 10년 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수녀원까지 오게 됐는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연희가 10년 전에 쓴 일기장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연희 씨의 옛 친구가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허락을 받고 복사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0년 전 12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민준 오빠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민준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말라고. 너 같은 사기꾼 딸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증거를 숨기고 계셨다. 만약 내가 민준 오빠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영원히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셨다. 민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오빠의 앞길에 짐이 될 수 없어요. 오빠가 행복하길 바라요. 안녕.
민준 회장은 일기장을 꼭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그는 다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1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서는 3일간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서가 민준 회장 사무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10년 전 사건에 더 큰 배우가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대성그룹 회장이 회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님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성그룹은 회장님이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사업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어머니를 회유했습니다. 서연희 씨를 떼어놓으면 한진그룹 지분 5%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돈 때문에 연희를 내쫓은 겁니까?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성그룹은 그 후에도 계속 한진그룹을 공격했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위기를 잘 넘기셔서 실패했을 뿐입니다.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성그룹에서 서연희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회장님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서 보낸 것입니다. 민준 회장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희 씨, 당신 아버지의 무죄를 원한다면 강민준과 헤어지시오. 그리고 영원히 그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 아버지는 20년형을 받을 것이오. 우리는 그럴 힘이 있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강민준도 파산할 것이오. 우리는 이미 한진그룹의 약점을 파악했소. 당신 때문에 강민준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떠나시오. 민준 회장은 편지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개자식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서연희 씨는 그 협박을 받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장님 곁을 떠났습니다.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후 연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죄로 풀려난 뒤 서연희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살 시도도 2번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희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발견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 연희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민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서연희 씨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미래를. 그런데 자신은 그녀에게 차가운 문자 한 통만 보내고 등을 돌렸습니다. 민준 회장이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괴물이었구나. 연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녀를 버렸어. 의심하고 원망하고 잊으려 했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서연희 씨에게 진실을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얼굴로 그녀를 만납니까? 민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연희와 함께 이 창밖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날들을. 그때 그는 약속했습니다. 평생 연희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준 회장이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수녀원에 갑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민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합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민준 회장은 차를 타고 수녀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7시 수녀원은 조용했습니다. 원장 수녀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안나 수녀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장 수녀는 민준 회장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원장 수녀가 돌아왔습니다. 안나 수녀님께서 성당에서 만나시겠답니다. 민준 회장은 수녀원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단 앞에 연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무슨 짓입니까? 민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연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민준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어머니가 당신을 협박한 것도, 대성그룹이 당신을 위협한 것도, 당신이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것도. 연희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당신 곁에 없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민준 회장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민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민준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회장님을, 회장님 어머니를, 세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원망은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을, 어머니를, 모든 것을.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준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을, 가족을, 미래를.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연희가 민준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 하느님의 사랑, 마음의 평화.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민준 회장은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정말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10년 전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일어나세요. 여기는 무릎 꿇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민준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희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회장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과거를 놓아주세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민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연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연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그분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민준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라고요? 그분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회장님도 저처럼 평화를 찾지 못할 겁니다. 민준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연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자신도 그런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서 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회장은 성당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연희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연희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준 회장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 그것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모든 증거를 모아주세요. 대성그룹과의 거래 내역, 어머니의 서명, 연희 씨에 대한 협박 증거, 모든 것을. 비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민준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겁니다. 연희 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도 포함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가 저에게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주일 후 민준 회장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사기,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민준 회장은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숙희는 여전히 평창동 대저택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응접실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요즘 얼굴도 안 보이더니. 민준 회장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10년 전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대성그룹과의 거래, 연희 씨 아버지를 모함한 것, 연희 씨를 협박한 것.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최숙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준 회장이 서류 가방을 열어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고소할 겁니다. 사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최숙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 어미를 고소한다고? 민준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죄 없는 사람을 파멸시켰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최숙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냐? 그 천한 계집애 때문에 내 어미를 배신하는 거냐? 민준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연희 씨는 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보다 훨씬 고귀한 분입니다. 최숙희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한진그룹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민준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예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민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모두 공개할 겁니다. 대성그룹도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연희 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겁니다. 최숙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그 여자는 이미 수녀가 아니냐.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민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희 씨가 돌아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최숙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준아, 제발. 나는 내 어미다. 어미를 감옥에 보낼 셈이냐? 민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입니다. 민준 회장은 어머니에게 고소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최선입니다. 최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민준 회장은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민준 회장은 한진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진타워 대회의실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10년 전 있었던 불행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와 제 가족이 저지른 큰 잘못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민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의 약혼녀였던 서연희 씨는 아무 잘못 없이 저희 집안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거짓 누명을 썼고 저의 어머니와 대성그룹이 공모하여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민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희 씨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을, 가족을, 미래를.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를 의심했고 원망했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서연희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서연희 씨는 사기꾼의 딸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민준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과 제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10년 만에 진실 고백. 수녀가 된 전 약혼녀.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여론은 연희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숙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진그룹 주가는 폭락했지만 민준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마리아 수녀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장 수녀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안나 수녀님은 인터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발 수녀원의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기자들은 실망했지만 물러났습니다. 민준 회장은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 수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을 하셨습니다. 안나 수녀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원장 수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다만 더 열심히 기도하시더군요.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원장 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신 것은 옳은 일입니다. 다만 안나 수녀님은 그런 관심을 원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희 씨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원장 수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석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전 회장 박철수 71세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숙희는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준 회장은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최숙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 회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어머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만족하느냐? 민준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입니다. 최숙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 그게 내 어미보다 중요하냐? 민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숙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연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연희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시켰습니다. 법원은 10년 전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연희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민준 회장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따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으로 어른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준 회장은 연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정직재단. 연희 아버지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였습니다. 언론은 연희의 이야기를 재조명했습니다. 재벌을 구한 숨은 은인,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 수녀가 된 여인. 사람들은 연희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희는 여전히 수녀원에서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한진그룹의 경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정직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주주들은 처음에 반발했지만 점차 민준 회장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한진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준 회장은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매주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수녀원 시설을 개선하는 데 기부했습니다. 원장 수녀는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원장 수녀가 민준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안나 수녀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 회장이 긴장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장 수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마음 놓으라고 하십니다. 민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주세요. 저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민준 회장은 대성그룹의 몰락도 지켜보았습니다. 박철수 전 회장이 수감되면서 대성그룹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계열사들이 하나둘 팔려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대성그룹의 우수한 직원들을 한진그룹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속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 회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냉정했던 그는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매일 연희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그녀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민준 회장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장 수녀가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안나 수녀님께서 수녀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민준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원장 수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나 수녀님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수녀원 밖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요. 민준 회장은 그날 저녁 수녀원을 찾아갔습니다. 연희가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녀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녀복이 아닌 그녀를 보았습니다.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민준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수녀원을 떠나십니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곳에서 10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운 것을 나눌 때입니다.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을 만들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과 학교를 세울 겁니다. 민준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정직재단, 수녀원 기부, 제 아버지 명예회복.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할 차례입니다. 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석 달 후 연희는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재단의 최대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희망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연희의 헌신과 민준 회장의 지원,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합쳐졌습니다. 1년 만에 서울, 부산, 대구에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500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연희가 이사장으로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녀의 성장에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그녀는 사랑스러웠지만 지금의 그녀는 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 회장이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준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 씨, 저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연희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오후 4시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민준 회장과 연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 회장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취향을 기억하시네요. 민준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연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민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스스로 변하신 겁니다. 민준 회장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연희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회장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연희 씨, 저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민준 회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고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회장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녀원에 있을 때도 재단을 시작한 후에도 회장님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연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준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회장과 연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단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민준 회장과 연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연희가 꽃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답네요. 민준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보다는 못합니다. 연희가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민준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준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민준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번엔 제대로 시작해봐요. 민준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 회장이 일어나 연희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연희가 그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1년 후 그들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수녀원 성당에서 원장 수녀가 주례를 받습니다. 하객은 재단 아이들과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 회장과 연희는 신혼여행 대신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간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한 시작이었습니다. 귀국 후 연희는 희망재단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한진그룹을 운영하면서 재단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2년 후 연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민준 회장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민준 회장은 가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 있었다면, 연희를 지켰다면,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연희도 가끔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수녀원에서의 10년, 눈물과 기도의 시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준 회장과 연희는 아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준 회장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민준 회장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모든 것이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요. 민준 회장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고통 끝에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더욱 빛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